속보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이 확대 개편됩니다. 대환 프로그램이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장기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인데요.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공문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설명드렸고, 마지막에 설명을 이제는 안 해드렸던 것이 이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이제는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설명을 드려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이 대상 대출을 확대하고요,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가볼게요. 자, 그대로 한번 공문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공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2022년부터 9월 30일부터 이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금리 부담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023년 3월 13일 자, 이때가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상한 구조 장기 변경, 이게 한 번 바뀌었고요. 2023년 8월 31일 사업 용도로 사용한 가계 신용 대출도 대안 허용. 그래서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 제도인데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뭐 있어봤자 뭐 지원도 못하고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이제는 2023년 3월 13일에 대상자 넓혀줬고요, 상한 구조도 장기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한 번 바뀌었고요. 그럼에도 부족해요. 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바뀝니다. 2023년 8월 31일에 뭐가 바뀌었냐? 이때 핵심이었죠. 사업 용도로 썼던 가계 신용 대출도 대환을 허용해줬어요. 2천만 원 한도로 해서. 자, 두 차례 제도 변경했어요. 제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제 대상자를 더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 1월 19일로 현재로 봤어요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23,000건 이상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7% 이상 고금리 대출 무려 한 23,000건이 5.5% 이하로 바뀌어졌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공문이 나온 거죠.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 저금리로 처음 나왔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내려주기 때문에. 근데 부족한 게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거죠. 자,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금리는 평균 10%라고 한다고 합니다. 평균 10%래요. 그래서 대환 후에 평균 금리가 5.48%. 와, 많이 내려가죠. 그죠?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연간 한 4.58%포인트 정도 이자 부담 경감이 됐다고 합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너무 대상자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추정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1, 2차 바뀌었죠. 이번에 3차, 세 번째로 제도가 개편이 되고 대상자가 더 넓어져요. 자, 우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하여, 그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이 취지를 고려하여 대안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보세요. 자,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도 5월 30일 1일까지 확대합니다. 자, 기존은요 이랬어요. 기존은 2022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게 내가 대출할 수 있는 그때에 받았던 대출이어야 돼요. 그런데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요 안에 받은 대출. 이해되세요?
지금 이제 이 사이트에 가보면 아직도 2022년 5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2023년도 5월 31일까지 받았던 대출을 이제 저금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크게 바뀐 거 하나예요. 또한 1년간 대한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 기존 5.5%였는데요. 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이것도 좋죠. 왜? 기존에는요 7% 이상 금리를요 5.5 평균적으로 다 5.5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5 정도에 맞춰줬는데 이제는 뭐예요? 일시적으로나마 이게 1년간이에요. 1년간 계속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1년간 5%로 적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 5%. 괜찮죠? 예. 또 이거 오해 말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대 5%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5%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5.5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최대 5%니까 이해되시죠? 다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5%대로 내려갈 거예요. 괜찮죠? 보증료도 0.7%를 면제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1년 동안은 1.2%의 비용 부담이 덜 되는 거다. 더 내려가는 거죠. 괜찮죠? 자, 개편된 대안 프로그램에 확대된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그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된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그죠? 이번 확대가 되는 거예요. 대안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겠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해 언제 한대요? 올해 1분기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거를 바로 말씀 안 드렸던 게 더 중요한 게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시간이 남아 있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젠 타이밍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거고, 왜 1분기 중이라서 이젠 3월까지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사이트에 가볼게요. 이 저금리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이제 갈 텐데 저랑 같이 가볼 텐데 아직은 이 부분이 이 지금 정부에 발표했던 요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왜? 1분기 중으로 시행한다잖아요. 그럼 3월까지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아직 이 내용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저금리 로에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 이게 시작이 안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했던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제도이고 이렇게 변했었고 현재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해드렸던 이유가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었던 거를 더 확대 개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 개편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확 넓어지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금리 롤을 이제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자공 카페 오십니다. 소자공 카페 오시고요. 자, 여기에 가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저금리로라고 보실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저금리로, 그죠?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안 프로그램 이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네요. 자, 저금리로를 클릭하시고요. 모바일도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금리로라고 나오고요. 길로자죠, 길로자. 그러니까 저금리로 가자 그런 뜻이에요. 예.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기금으로 가시는 거예요. 신용보증 기금. 그래서 저금리로 이렇게 오시는 건데, 제가 왜 바로 링크 달아드린 이유는 아시죠? 하도 많은 분들이 이상한 사이트에 낚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드린 거죠. 자,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이고 여기에서 대상자가 더 확대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제도 소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일로 오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이거 대안 프로그램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이겠죠. 자, 제도 소개를 누르시면 이 저금리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쭉 보면 지원, 대상 차주다, 누구다 다 나와요. 중요한 게 이 대상 채무, 두 번째 대환 대상 채무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떤 대환이, 어떤 대출이 저금리로 낮아질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사업자 대출이 있습니다. 크게 투 트랙이에요. 사업자 대출 갈아탈 수 있고요.
가계신용대출도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예, 가계신용대출이 원래 안 됐었어요 이거. 그래서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바뀐 거예요. 돼요 이제. 얼마? 2천만 원까지. 자, 사업자 대출 보면은요, 보세요. 이게 아직도 안 바뀌어 있죠.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2023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번에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2023년도에 받았던 5월까지 받았던 대출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요, 이번 연도 경제 화두가 물어봐요, 앵커가.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대환대출, 대환대출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지금 주담대 되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제가 소상공인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여정 채널에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SBS나 뭐 KBS, MBC, 뭐 YTN 이런 데 나가면, 연합뉴스 이런 데 나가면 매번 설명했던 겁니다. 주담대도 지금 갈아타기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전세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게 됩니다. 그거 1월달부터 이제 다 됐어요. 엄청 많이 갈아타고 계시죠. 다 갈아타는 거예요 지금. 다 갈아타는 겁니다. 그럼 소상공인도 원래 이게 원조예요. 저금리로가. 소상공인에 대한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거. 근데 대상자가 2023년도 5월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금리 7% 이상의 보세요. 은행, 비은행권 대출입니다. 제가 이 제도가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은행과 비은행권도 된다는 거예요. 네. 저축은행 보세요.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여전사, 카드사, 캐피탈사, 그 다음에 상호금융, 그 다음에 이제 상호금융하면 또 모르시는 분은 신협, 농협 이런데요. 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신용담보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대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갈아타는 겁니다. 7% 이상 금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조건만 된다 그러면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출발기금이 좋아요? 요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저금리로가 낫죠. 새출발기금은 아시겠지만은 채무 조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일각에선 채무 조정과 같은 뭐 효과죠. 사실상 고금리로 저금리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일반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저금리를 통해서 내가 먼저 대환을 해서 이자를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계신용대출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됐다가 새롭게 이제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인데 이번에 이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제도가. 근데 이걸 봐야 돼. 이거는 이제는 그 요번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상세 공문이 나와봐야 하는데, 일단 확실하게 사업자 대출은 2023년도 5월까지 받은 거는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가계신용대출도 같이 2023년도까지 늘려줄지는 저는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건 제 개인적 생각이고, 그 이제 공문이 확실히 나와봐야 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가계대출도 2023년도 5월까지 받은 대출도 대상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공문 중심이기 때문에 뭐 공문, 상세 공문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계신용대출도 되는데, 자 보세요. 가계신용대출 똑같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뭐 캐피탈사, 상호금융 다 돼요.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가계신용대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얼마까지 되느냐 쭉 내려오면요, 쭉 내려오면은 최대 2천만 원 한도. 근데 이게 가계신용대출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코인 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느라고 그거 안 돼요. 사업용도 지출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게 그 사업용도로 지출로 인정된 범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거를 이제 갈아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카드사 되니까. 보세요, 카드사 되잖아요. 카드사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좀 활용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건만 된다 그러면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개인 기업 대표자 명의의 가계신용 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 2, 3 다 충족을 해야 돼요. 하나만 충족돼서 안 됩니다. 3개 다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제도 소개로 오셔서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제가 이미 여러분 예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뭐 진짜 뭐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내용이니까 여러분 와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기업 1억 원, 법인기업 2억 원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상환구조 좀 말씀드릴게요. 10년 만기예요. 그러니까 10년으로 이제는 늘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안이 되면은 10년 만기로 빠져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점이 좋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중도사안 수수료 면제고. 이 갈아탈 때 문제가 중도사안 수수료거든요. 예,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내가 중도사안 수수료 크게 내야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 뭐 몇십만 원씩 낸다고 보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전액 면제고. 이게 요거는 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보증 비율.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까여요, 솔직히. 이게 저금리로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이제 요번에 상세 공문 나와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보증 비율 90%는 얘기는 기금에서 90% 보증 쏟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10%는 뭘까요, 여러분? 은행에서 리스크를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 10%의 리스크 때문에 여러분을 꼼꼼하게 심사해요. 예. 여러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그 10%의 위험을 안기 싫어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예. 이 사람은 정말로 이게 대안해줘서 갚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꼼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보증 비율을 100%면 좋겠죠. 진짜 100%면 진짜 은행들도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다 받아줄 텐데. 그래서 마음 같으면은 보증 비율 한 100%로 좀 요번에 바뀔 때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한 95%까지라도 뭐 보증 비율 좀 서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뭐 개인적 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고 뭐 요렇게 이제 나오니까요. 여러분 한번 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금리가요. 보시면 1, 2년 차에 최대 5.5%, 3, 10년 차에 은행채 1년물 단기물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포인트 정도 가상금리 붙여서 나오는 건데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면 지금 그 7% 이상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상태다 볼 수 있겠고, 정말로 만약에 30년 차에 은행물 단기물이 금리가 낮아지면 이거 나중에 되면은 진짜 뭐 모르죠. 진짜 그 코로나 때처럼 금리가 막 1%대 막 이렇게 낮아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금리가 나중에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말 잘 나온 프로그램이고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정말로 이 내용은 방대합니다. 이미 제가 다 한번 설명드렸던 거라서 너무 방대해서 요약 설명만 좀 해드렸어요. 요약 설명을 해드려도 지금 18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요거 조만간 아마 상세 공문 나올 거거든요. 요거 상세 공문 나오면 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뭐 지원금, 뭐 지원 정책들 다 모아놓은 사이트죠. 요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모바일도 이제 최적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코딩을 해갖고요. 모바일에서 보셔도 문제 없도록 지금 다 바꿔놨거든요. 여기 가보시면은 그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해야 될 것들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 출발 기금 대상자 확대됐던 거 여기 다 대상자 누구고 지원 내용부터, 그죠? 지원 내용, 접수일, 마감일, 대상자, 그 다음에 신청 방법 등 이렇게 지금 다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유튜브 제가 올려드렸던 관련된 설명들도 다 이렇게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까먹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요. 이미 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정보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답변 달아드려야 되는데
이게 영상에 영상을 이미 있는 내용인데 그걸 물어보느라고 저도 댓글을 달아드리면 다른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댓글을 못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달아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경우 특별지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오늘 이젠 짝수죠. 맞죠? 오늘 짝수. 그래서 21일이니까 여기 다 유튜브 요약 설명 가보면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은 여러분 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그리고 유튜브 보지 않아도 지원 내용 다 써놨잖아요. 접수일 언제부터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하도 없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있죠, 맨날 까먹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 설명해드리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죠? 이런 거를 돈 받고 여러분께 들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아시죠? 막 이상한 무슨 기관, 말은 그럴싸해, 무슨 소상공인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말은 그럴싸한데 아니 별것도 아닌데 돈을 받아가요, 여러분께. 저는 그게 너무 황당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와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려우신 소상공인들 상대로 저렇게 수수료를 받아가나? 아니 수수료 받아갈 내용도 아닌데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와서 그냥 여기 광고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광고가 있습니까? 없잖아. 오셔서 보세요. 돈 내지 말고, 그런데 쓸데없이 그런 데에다가 돈 내지 마시고요. 여정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께 더 정확합니다. 그런 데보다 더 정확하고요. 저는 방송 경제평론가 있잖아요. 뉴스에 사는 내용을 제가 다 정리하잖아요. 제가 오히려 씁니다. 그게 이제 뉴스화 되잖아요. 더 정확하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돈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기관 이런 데다 내지 마시고요. 와서 직접 와서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시면 충분히 이 제도, 예를 들어 3천만 원 소상공인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이거 조만간 26일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다 써놨어요, 날짜. 날짜 다 써놨습니다. 요거 이제 2차, 그러니까 요거죠. 저신용 소상공인 직대 2월 26일 이렇게 다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오셔서 보시면 여러분, 나 이거 안 했는데 이거 뭐지? 이러는 거야. 이거 뭐지? 3월 29일 이거 뭐지? 이 금융권 이자 현금 지원 이거 언제 들어가더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언제 들어가냐고. 설명 다 들었거든요, 제가. 3월 29일부터 들어가요. 이거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써놨기 때문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제는 못 받을 거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모바일에서도 이제 최적화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사이트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러분 제가 유튜브 설명 부분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유튜브 밑에 보시면 설명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터치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에서 그냥 네이버 가셔서요, 여정몰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여정몰 그러면 이 여주몰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정몰을 제가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검색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주몰을 먼저 띄워줘요. 여정몰을 쳐도. 근데 옆에 보면은 제안이라고 해서 여주몰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여정몰로 검색 결과 보기에서 여정몰 요거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여정몰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께서 검색을 많이 하시면 요거 그냥 메인에 뜰 겁니다. 여정몰 쳐도. 자, 여정몰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모바일로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금 날짜별 정리표라고 이제 배너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PC 여기가 이제 PC고요. 여기 보시는 게 요게 이제 PC고 요게 이제 모바일 화면이죠. 자, 그래서 모바일로 가시면은 화면이 좁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최적화 시켜놨으니까 반응형으로 제가 또 코딩을 합니다. 저 공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코딩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코딩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밤 늦게까지 못 자면서. 그래서 지금 모바일에서도 여러분 잘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다 내용 끝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출발 기금, 이게 번호는 써놨습니다. 넘버링을
뭐 15, 14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계속 최신 버전이 올라오게 도록 될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소상공인 지원금들이 나오면은 항상 상단에 최근 발표했던 게 상단에 나오도록 해놓을 거니까 상단 먼저 보시면 돼요.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대했죠. 조만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조만간 요거 이제 나올 거라죠. 그래서 요거 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링크 달아드릴 거니까 유튜브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유튜브 바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바로 이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만든 거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잘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종합 지원금 적립 페이지를 카페에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카페는요 코딩이 안 돼요. 카페는 네이버 거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렇게 표를 만들어서 코딩하고 이런 게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이버 카페에서는 그냥 다 텍스트로 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 따로 새로운 페이지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여정물 오셔서 여러분 제가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PC도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배너 있을 거니까요. 그 배너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 바로 지원 정책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사이트고, 그리고 여정모를 만든 게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좋은 물건들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아직은 뭐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뭐 여유 되면 뭐 여러분 정말 좋은 물건들 이런 몰을 통해서 좀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이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줄줄이 또 정책들이 남아있고 지원금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매일매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이 사실 공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요. 제가 봐도 지금 20분, 27분 넘어가거든요. 뭐 교육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딴 데서 이런 정보 보려고 그러면 돈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께 뭐 컨설팅 해준다 뭐 해준다 그러면서 참 오늘 소자공 카페에 제가 잠깐 이동하면서 봤는데 어떤 우리 회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인분께서 800만원 그 글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자공 카페에 있으니까 800만원 뭐 정책자금 대출 뭐 누가 받게 준다 그래서 자기 지인이 받았대요. 그런데 300만원을 수수료로 띄어가더래요. 근데 이게 맞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댓글이 우리 소자공 회원님들, 소자공 가족님들 댓글이 사기다,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딱 그대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800만원을 정책자금 받는데 300만원을 떼어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막 미치겠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진짜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한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진짜 어느 기관이고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그거는 진짜 말로 대부업이죠. 여러분 명의로 대출받게 해갖고 본인들이 300만원 띄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일단 그건 불법입니다. 확실하게 그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정책자금이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카드에서 받았더라고요. 무슨 카드에서 받았던데 그거는 정책자금이 말이 그냥 정책자금을 한 거지 그거는 그 사람의 카드 대출 받게끔 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 정말로 이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소자공 카페도 계속 지운다고 지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광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고 올려요, 계속. 뭐 정책자금 받게 해준다 이런 거. 근데 어느 한 분께서 또 우리 협력하신 우리 소자공 회원님 가족님이 여정 보세요 이렇게 여정님이 대답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원 정책이라고 하지 않는 것들은요, 여러분, 그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 저는요, 민간 거는 여러분께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무슨 어디에 회사 소속된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의뢰 되게 많이 와요. 광고해달라고. 자기네들 거 뭐 금융상품부터 시작해서 코인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나도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그런 메일이나 연락받으면 뭐 한다고 속으로? 내가 우습니? 이런 생각 적으로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너 내가 우습냐? 내가 니네 이거 사귄지 내가 모를 것 같니? 이런 마음이에요. 장난해? 지금 장난빠? 내가 이런 거를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나 소자공 가족님한테 얘기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뻔히 봐서 사귀고 뻔히 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여러분 돈에 눈이 돌아가면 막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예, 자기 돈 벌려고 광고비 벌려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마치 진짜 뭔가 도움이 되는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열받아요, 그런 거 보면. 돈이 중요하냐 이거죠.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잘못된 정보가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그 한두 푼 결국 뭐 광고비 준다, 뭐 협찬해 준다, 그런 거에 눈 돌아가 갖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길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일단은 무조건 뭘 보느냐, 정부에서 하는 거를 먼저 보세요. 예, 기관에서 하는 거. 기관이라는 얘기는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거를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금융권, 1금융권, 예, 뭐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를 보는 거지. 여러분 절대 비공식적인 어떤 뭐 기관들, 말은 그럴싸해요. 무슨 협회, 무슨 기관, 센터 뭐 이런 어떤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금강원에서 하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저는 여러분께 전해드려요. 금강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사설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아까 그 질문 주신 분들이 되게 현명한 거예요. 그분은 왜 소자공 오셔서 카페 오셔서 소자공 회원분들에게 질문을 구하잖아요. 그때 그 댓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달려있어요. 역시 보면서 내 마음을 딱 표현해 주신 우리 소자공 회원님들 역시 대단하다. 예, 여러분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흘렀어요. 여러분 청소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면 재밌어요. 예, 제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정보다 보니까 제가 재밌게 안 해드리는 겁니다. 예, 나중에 주말이나 아니면은 뭐 명절일 이럴 때는 제가 또 따로따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재밌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좀 더 재밌게 하려고요. 이제 정보성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날씨가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정 가족님들 찾아다니면서 그 여러분 얘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막 몇십억 벌었네, 뭐에서 성공했네, 뭐 이렇게 하면 뭐 10억 100억 매출 올렸네, 뭐 10억 매출 올렸네. 글쎄요, 나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의아한 게 되게 있었거든요. 맞아 저게? 저는 그런 걸 원하진 않고요. 그냥 우리의 삶의 이야기, 인간극장 같은 거 있죠. 옛날에 KBS의 그 인간극장 같은 그런 거, 우리 삶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고 싶어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면서 한번 담아봐서 여정 채널에 같이 이제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럴 날이 오겠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여정 가족님들 그러실 거예요. 여정님,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저한테 와주세요.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제가 가서 여러분 매장 가면서 여러분 삶의 이야기 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 매장도 홍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단 돈 안 받습니다.
예, 여러분께 돈 절대 안 받으니까요. 절대 저한테 뭐 주시려고도 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저는 얼마 전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어제 얘기가 좀 길어지네. 그 음식점을 갔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아시죠? 이 방송 보실 수 있는데 이 만두를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만두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당연히 이제 테이블 오더니까 다 주문했는데 만두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비싼 만두를. 그래서 내가 끝나기 전에 만약 중간에 하면 또 주실까봐 끝날 때 다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그럴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막 했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 막 얻어먹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인드가 그래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주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주도도 받지도 않고 저는 스타일이. 예. 그리고 저는 좀 웃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크게 될 사람이라서 불미스러운 일을 아예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여러분 뭐 받지 않으니까 그냥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저는 내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싶다, 내 삶의 이야기를 좀 알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뭐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가서 여러분 촬영도 해드리고 매장도 이쁘게 좀 한번 찍어봐 드리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홍보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매 삶의 이야기 스토리가 얼마나 또 귀해요.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 또 좋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또 삶의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그죠? 제가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갔습니다. 왜 그렇죠?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데 왜 가까이 가면 얼큰이로 보이잖아. 얼굴 크게 보이잖아. 이 뒤로 가야지. 얼굴 작죠 이제. 그죠? 얼굴 작아 보이죠? 제가 원래 요 정도 얼굴 사이즈입니다. 이게 제가 방송하다 보면 앞으로 가고 제가 요게 제 사이즈 요게. 자, 웃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